안녕하십니까. 네, 피곤하시죠? 네. 저도 함께 피곤해야 되는데 함께 피곤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안 됩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네, 이건 촬영 끝나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담보물건 할까요? 담보물건. 자, 담보물건에는 일단 유치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권, 저당권이 있죠. 하지만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유치권하고 저당권 이렇게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애들은 얼마나 힘들까요? 공부하느라고, 맞죠? 따라서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우리 튼튼이한테, 지금 태명이 튼튼이거든요. 공부하란 말 절대 안 할 겁니다. 저는. 어차피 공부를 안 할 놈은 공부 안 합니다. 아무리 하라 그래도. 그리고 공부할 놈은 때려 죽여도 공부하죠. 예, 맞습니다. 예, 저는 이제 때려 죽여도 할 놈이었어요. 자, 어쨌든 자, 담보물건 1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유치권, 그 다음에 동시행 항변권, 옳은 거. 예, 좀 묻고 있죠. 네. 자, 기억해 보시면은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은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이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아, 지금 페이지를 잘 모르시겠습니까? 262페이지입니다. 예, 262페이지입니다. 기출문제 특강입니다. 예. 유치권은 점유를 성립 및 존속 요건으로 합니다. 하지만 이 동시행 있죠? 이 동시행 항변권 같은 경우는 점유랑은 상관이 없어요. 요 놈은 이제 점유랑은 상관이 없죠. 그냥 당사자의 채권 채무가 대가적 관계로 얽혀 있고 그 다음에 변제기에 도래했으면서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도 않으면서 이행 청구를 할 때 그에 대해서 이제 나도 못하겠다 이렇게 항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점유랑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이제 틀린 거죠. 자, 다음 니은에 보시면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담보를 목적으로 한다. 예, 맞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 관하여 생긴 채권이라는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관하여 생긴 채권, 관하여 생긴 채권.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이에요. 예, 비용상환 청구권. 비용상환 청구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함정을 많이 파는 게 임대차에 있어서 보증금을 안 주니까 내가 이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겠다. 됩니까?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계약금 같은 거. 계약금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안 됩니다. 예. 이 두 가지로 함정을 많이 파요. 예, 이건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닙니다. 일단 이 유치권이라고 하는 거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애가 만약에 임차인입니다. 이 임차인 을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만약에 유익비를 지출했습니다. 유익비를 지출했고 이 유익비를 토대로 해서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존에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건물이 기존에는 만약에 뭐 1억짜리 건물이었는데 유익비를 지출을 해가지고 이 1억짜리였던 게 만약에 뭐 1억 한 2천만 원 정도가 되었다. 그러면은 이 2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 상승분 있죠. 이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한 을이 당연히 관하여 생긴 채권으로서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하지만 보증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게 잘 관념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외우세요. 예, 역시 외우는 게 최고죠.
자, 다음 이제 D급 보시면요. 유치권과 동시행 항변권 서로 병존할 수 있다. 이게 얼마든지 병존할 수 있습니다. 둘 다 가질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갑과 을이 최초로 매매계약 체결을 했고요. 을이 매수인으로서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했어요. 자, 근데 이후에 이 매매계약이 예컨대 해제가 되었다. 해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은, 해제가 되면은 이제 을은 받았던 이 등기를 갖다가 등기랑 목적물을 갑에게 돌려주고, 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대금을 줘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근데 갑이 아직 대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을 같은 경우는 등기를 넘기지 않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동시행 항변권이죠. 동시행 항변권입니다, 이게. 예. 자,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쨌든 간 해제는 되었기 때문에 소유권은 갑에게로 좀 복귀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소유권자는 갑입니다. 하지만 을은 해당 목적물을 지금 넘겨주지 않는 거예요. 등기를 안 넘겨주는 거죠. 자, 이런 상태에서 갑이 자기의 소유권에 근거해 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병이 해당 목적물의 매수인이다 라고 한다면은 병이 을이 지금 해당 목적물을 갑에게 인도해 주지 않기 때문에 병도 해당 목적물을 인도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이 을에 대해서 이제 인도 청구를 하는 거죠. 그럼 을은 병의 이 인도 청구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을은 동시행 항변권도 가지고 유치권도 가지는 거죠.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요. 이 예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둘이 병존할 수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따라서 이제 D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리을 봅니다. 유치권은 독립한 물권인 반면 동시행 항변권은 이행 거절 권능에 해당한다.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네. 따라서 니은 디귿 리을 이게 이제 맞는 말입니다. 네, 기억 빼고요. 네. 자, 다음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자, 갑은 자신이 점유하고 있는 건물에 관해서 을을 상대로 유치권을 현재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갑이 지금 유치권자입니다. 자, 다음 설명 중 틀린 겁니다. 자, 1번. 갑이 건물의 수급인으로서 소유권을 갖는다면 갑의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갑이 애시당초 유치권자라고 지금 문제에서 주고 있죠. 근데 알고 봤더니 갑이 소유권자래요. 소유권과 유치권이 같이 있을 수가 없겠죠. 혼동소멸인 거죠. 예, 맞는 말입니다. 1번. 자, 다음 2번. 갑이 건물의 점유에 관해서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하면 채무자 을은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유치권자는 선관주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걸 위반하면은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예, 지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다음 3번. 갑은 유치권 행사를 위해서 자신의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치권에 있어서의 점유 있죠. 적법 추정입니다. 적법 추정이라고요.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3번이 틀린 말이죠. 이 적법 추정 같은 경우는 동산에만 적용되고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이거 아침에 했던 건데 아침 특강 안 들으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좀 적겠습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일단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점유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적법 추정이라고 하는 게 부동산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동산에는 적용이 돼요. 자, 근데 지금 문제 선다에서는 지금 유치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유치권에 대해서만큼은 적법 추정이 동산, 부동산 가리지 않고 다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정리가 됩니까? 예. 적법 추정이 부동산에 대해서 된다. 이러면 틀린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 잘 구분해 놓으십시오. 자, 다음 4번 보겠습니다. 채무자 을이 건물을 직접 점유하고 이를 매개로 해서 갑이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 갑의 유치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 유치권이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채무자가 유치권,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갑과 을이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자, 을이 현재 임차인입니다. 을이 임차인이라고 하는 거는 을이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인 갑 같은 경우는 지금 간접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태입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직접 점유자 임차인 을이 특정한 채무자고 임대인이 채권자일 때, 이런 상황에서 갑이 자신의 채권을 가지고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뭔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말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하시면 되냐면은,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을 때, 채무자가 직접 점유를 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권이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관념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외우면 됩니다.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있을 때는 유치권이 안 된다고요. 자, 다음 이제 5번 보겠습니다. 병이 건물의 점유를 침탈하였더라도 갑이 점유물 반환 청구권 행사에서 점유를 회복하면 갑의 유치권은 되살아난다. 일단 유치권자 갑이 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유치권 소멸입니다. 유치권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계속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점유가 효력 존속 요건이죠. 근데 만약에 점유를 잃었으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건데, 다시 점유를 회복하게 되면 이제 다시 부활하는 거죠, 유치권이. 할렐루야죠. 따라서 5번도 맞는 말입니다. 자, 다음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민법상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물상 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유치권에 있어서 물상 대위가 됩니까? 안 됩니다. 유치권 물상 대위가 안 돼요. 유치권은 물상 대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 없어요. 하지만 경매권은 있죠. 요놈 좀 특이합니다. 우선 변제권은 없는데 경매는 넣을 수가 있어요. 좀 특이한 놈이죠. 그래서 원장님이 정규 수업 시간에 유치권은 우물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유치권은 우물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물어보십시오. 이번에 네. 물어보셨는데 물상대가 인정된다고 답이 있더라고요. 유치권이요? 네. 아니, 인정 안 됩니다. 잘 보신 것 같아요. 문제 한번 들어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상대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유치권이라고 하는, 물상대위라고 하는 게 뭡니까? 특정한 목적물이 만약에 아니었습니까? 만약에 을이 저당권자다. 그래서 갑의 해당 목적물을 지금 저당을 잡고 있는데, 만약에 이 갑의 해당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이 됐다. 그러면은 이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받겠죠. 기존에 부동산이었던 해당 목적물이 보험금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죠. 그럼 이 형태가 바뀐 거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이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물상 대위권이죠. 이 보험금에 대해서도 저당권의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유치권 같은 경우는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를 잃으면 유치권도 소멸되는 거죠. 해당 목적물이 소멸돼 버리면요, 그럼 유치권도 그냥 소멸돼 버리는 겁니다. 물상 대위성이 없어요. 이해되세요? 이게 약간 관념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분들은 이렇게 외우세요. 우물이 없다. 좋습니다. 자, 다음 2번에 유치권 성립 배제하는 특약 유효하다.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죠. 요건만 갖추면 자동적으로 유치권을 취득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임의규정입니다. 자, 다시 한번, 유치권은 법정 담보물권이지만 임의규정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유치권 주장하지 않기로 하자. 그래. 이러면 이제 안 생기는 거예요. 임의규정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맞는 말이고, 자, 3번. 유치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 소유물에도 성립할 수 있다.
채무자 소유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내 채권이 변제되기 전까지는 나는 이 해당 목적물을 넘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유치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자, 시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을이 이 시계를 갖다가 이제 뭡니까? 고쳤어요. 네? 그 시계를 이제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그러면 을이 이 시계를 고쳤다라고 한다면은 이 시계 속에 을의 뭡니까? 부품도 들어가 있고 을의 노력도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인 거죠. 그러니까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수리비 안 주면. 자,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놈이 나타나가지고 이 시계 소유자가 갑이 아니라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한 거예요. 내가 소유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병이 소유자니까 을이 이렇게 돌려줘야 됩니까? 예? 안 돌려주는 거죠. 이 시계가 갑거든 병거든 뭐 그건 뭐 전혀 관심이 없죠. 다 좌우지간 수리비 들고 와야 내가 이 시계 돌려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유치권이죠. 예, 그래서 이제 유치권인 거예요. 유치하죠. 예, 어쨌든가, 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가 이렇게, 예, 제3자 소유를 하더라도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따라서 3번도 이제 맞는 말이고요. 자, 다음 4번. 채무자가 유치물을 직접, 자, 또 나왔네요. 채무자, 예, 직접 점유. 유치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안 된다고요. 이렇게 다 외워놓으시면은 문제 나오면 바로 풀 수 있겠죠. 예, 좋습니다. 5번. 건축 자재를 매도한 자는 그 자재로 건축된 건물에 대해서 자신의 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없습니다. 행사 못합니다. 자, 만약에 갑이라고 하는 애가 을에게 벽돌을 팔았어요. 을한테. 예? 을한테 벽돌을 팔았다고요. 그래서 을이 그 벽돌을 사와가지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벽돌이 이제 건축물이 되었죠. 그럼 이제 벽돌은 사라진 거예요. 법률상으로. 건물의 부합이 돼버린 겁니다. 건축물이 돼버린 겁니다. 자, 따라서 애시당초 벽돌을 제공했던 갑이 네가 벽돌 값을 안 주기 때문에 내가 이 벽돌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겠다. 안 된다는 겁니다. 이미 건축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그런 취지로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따라서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4번 계속 보겠습니다. 유치권자의 권리가 아닌 겁니다. 일단 경매권 있죠. 유치권. 경매 청구할 수 있고. 자, 그럼 2번 과실수취권. 과실수취할 수 있습니다. 비용 상환 청구권. 할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4번에 간이 변제 충당권. 이거 조금 약간 낯설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간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간이 인도할 때 그 간입니다. 간편하게 라는 뜻입니다. 간편하게 변제에다가 충당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계를 갖다가 내가 계속 유치를 하고 있는데 계속 수리비를 안 줘가지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가지고 시계 값을 초과해버렸다. 그럼 이 시계를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이 담보 목적물로서 내 변제 충당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이게 간이 변제 충당권입니다. 자, 다음 5번. 타담보 제공 청구권. 타담보 제공 청구를 유치권자가 할 수는 없어요. 자, 을이 유치권자인데 채무자 갑이 을에 대해서 제가 다른 담보를 제공할 테니까 일단 이 유치권은 좀 풀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을이 받아들여주면 그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치권자 을이 채무자에 대해서 다른 담보를 제공해라. 이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따라서 이제 5번이 정답인 거죠. 넘기겠습니다. 자, 5번. 자,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 겁니다. 보증금 유치권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네, 안 된다고요. 안 됩니다. 자, 2번. 권리금. 안 됩니다. 3번에 필요비 상한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일단 필요비 상환 청구를 했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럼 당연히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손해배상 청구까지 발생한다면은 그거 다 싸잡아가지고 유치권이 돼요. 예, 디귿은 됩니다. 따라서. 자, 다음 리을에 원상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 유익비 상환 청구권. 만약에 원상회복 약정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유치권 주장할 수 있겠죠. 근데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라는 말은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원상회복 약정. 이게 뭔 말이냐면은 비용 상환이 아니라, 자, 죄송합니다. 유익비 상환 청구.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원상회복 약정이 있다면. 예. 지금 우리 학원 1층에 보시면은 인테리어를 막 깔끔하게 해놨죠. 엄청 좋게. 그게 나중에 이제 계약 기간 끝나고 나면은 유익비 상환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우리 저 위층에 계시는 주인님하고 1층에 계시는 분하고 만약에 원상회복 약정을 했다. 당신이 임대차가 끝났을 때 돌아갈 때 해당 목적물을 원래대로 돌려놓고 가세요 라고 했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유익비 상환 청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되돌려놓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뭔 말인지? 네. 예,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리을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예. 자, 다음 6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갑에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해서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으로 받아가지고 수리를 완료했답니다. 그 후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X 건물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을 같은 경우는 지금 뭡니까? 뭘 행사하는 겁니까? 그렇죠. 유치권 행사하는 거죠.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일단 지금 현재 을이 임차인이고요. 임차인이고 병으로부터 뭡니까? 수리 뭡니까? 이거 뭐 수리 뭐라고 되죠 지금? 예? 건축 자재. 건축 자재를 지금 외상으로 공급받았죠. 외상으로 이렇게 공급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토대로 지금 고쳤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수리비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수리비가 과연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그거는 케이스를 따져볼 문제입니다.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필요비인지 유익비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만약에 해당 목적물의 가액이 상승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특별 필요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목적물 가액이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유익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간에 수리비를 이렇게 좀 지출을 했다라는 거죠. 을이. 그러면 이 수리비를 만약에 갑이 안 준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단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겠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문제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봅니다. 1번.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지금 병이 을한테 건축 자재를 갖다가 지금 외상으로 넘겨줬죠. 그러면 이 건축 자재를 가지고 을이 뭡니까? 이렇게 고쳤겠죠. 예? 건물을. 그러면 건물의 일부분이 돼버린 거죠. 부합돼 버린 거예요. 그럼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아까 했던 거죠. 따라서 1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자, 다음 2번. 을은 갑이 수리비를 상환할 때까지 X 건물에 대해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예,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3번. 을은 갑의 승낙 없이 X 건물을 제3자에게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어쨌든 간에 을은 지금 현재 임차권자죠. 예, 다른 처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자, 다음 4번. 을은 수리비 상환받기 위해서 경매할 수 있다. 예, 경매 때려버릴 수 있습니다. 5번.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X 건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을은 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목적물의 소유권이 정한테 이렇게 넘어간 거죠. 어쨌든 간에 근데 지금 현재 을이 주장하고 있는 이 유치권 같은 경우는 물권입니다. 물권. 물권은 절대권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주장할 수 있죠. 예, 소유자가 바뀌어도 정한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 따라서 이제 5번도 예, 맞는 말이고요. 재미가 있죠, 유치권. 자, 7번 계속 보겠습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에
자,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뒤 그 목적물에 관하여 성립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기존에 뭡니까? 좀 더 이렇게 친숙한 거는 채권이 먼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유가 됐을 때 유치권이 성립이 되는 건데,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일단 채권자가 점유를 먼저 하고 있던 상태에서 만약에 채권이 발생했을 때 이때에도 유치권이 되냐 이 말입니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까? 됩니다.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을이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갑이 을에게 옷을 맡겼어요. 이렇게 옷을 맡겼습니다. 근데 세탁비 좀 비싸더라고요, 요새. 어쨌든 이렇게 옷을 맡겼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을이 이걸 세탁을 해가지고 이제 갑이 찾으러 왔습니다. 근데 갑이 내가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외상으로 하고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일단 갑이 옷을 받아갔습니다. 이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은 을 같은 경우는 현재 갑에 대해서 채권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지금 점유는 잃었죠. 점유는 잃었습니다. 따라서 유치권 주장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근데 이후에 다시 갑이 옷을 맡긴 거예요, 재차.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그 다음날 갑이 찾아가지고 또 내가 돈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좀 외상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을이 여기에 대해서 기존에 당신이 나한테 돈 안 갚았던 거 요 채권이랑 그 다음에 요 채권 이거 다 싸잡아 가지고 유치권이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점유를 먼저 하고 있죠. 점유를 먼저 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의 채권이 있었죠. 예, 그때도 유치권이 되고, 그 다음에 점유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생긴 이 채권에 대해서도 유치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이 발생하는 거랑 점유를 하고 있는 거랑 그 순서랑 상관없이 유치권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됩니까? 예. 전혀 상관없습니다. 채권이랑 점유랑 그 순서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따라서 1번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인정됩니다. 자, 다음 2번. 채권자가 채무자를 직접 점유자 또 나왔네요. 채무자 직접 점유. 유치권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예, 다음 3번.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 보호 청구권과 유치권의 기한. 틀렸죠. 유치권의 기한 물권적 청구권. 그런 거 없어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점유 보호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틀렸고요.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하더라도 채무자의 승낙 없이는 유치물을 사용할 수 없다. 유치권자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유치권자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어요.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시험에서 예로 등장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주택이라고 한다면은 주택에 거주하는 거, 이것도 보존행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권자가 자동차를 만약에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동차를 그냥 처박아 놓는 것보다 한 번씩 끌고 나가는 게 보존 행위로서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자동차 운행 같은 거. 예, 이런 거 보존 행위입니다. 아시겠죠? 힘드세요? 자, 만약에 을이 현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하고 있고,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유치물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갑의 주택을 현재 을이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당 목적물을 어쨌든 을이 계속 점유하는 거죠. 계속 점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유하면서 이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사용하는 거, 요게 뭐라고요? 보존행위라고요. 보존행위. 이러한 보존행위는 소유자 갑의 승낙을 받을 필요도 없이 얼마든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유치권자가 굉장히 이득이죠.
남의 집에 마음대로 살아도 되니까. 그거는 또 아니라는 겁니다. 을이 어쨌든 간에 이 해당 주택에 거주를 해가지고 이 주택을 사용을 했죠. 그러면은 이 사용한 부분 같은 경우는 부당이득입니다. 부당이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후에 갑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을한테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유치권자 을이 해당 주택을 계속 점유하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자물쇠로 잠궈놓고 내가 현재 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다. 내가 현재 유치권자로서 이 해당 목적물을 유치하고 있다라는 취지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이렇게 딱 적어 놓은 다음에 안 살면 됩니다. 거기에. 그러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필요도 없고 계속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뭔 말인지. 우리 학원 옆에 그 공터가 지금 그런 상태죠. 예? 펜슬 딱 쳐놓고 그거 딱 붙여놨잖아요. 나 지금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근데 안 들어가죠. 예? 사용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자, 5번에 보시면은 임대차 종료 후 법원이 임차인의 유익비 상환 청구권의 유예 기간을 인정한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 내에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담보하기 위해 임차 목적물을 유치할 수 없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첫째 줄에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상환기간 허여죠. 상환기간 허여. 기억하십니까? 네. 상환기간 허여. 예. 상환기간이 허여돼 버리면은 유치권 행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기억나십니까? 예,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좀 다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을이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이렇게 유치권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치권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그 근거가 뭐냐면은 비용상환 청구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소송에 간 거죠. 소송에 갔을 때 판사가 물어보겠죠. 왜 을니는 해당 목적물을 가격에 반환하지 않느냐 라고 물으니까 이 을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비용 상환 청구권이 있고 아직 이 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나는 계속 유치권 행사할 거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고, 이 소유자 갑 같은 경우는 지금 을이 해당 목적물을 반환을 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가지고 돈을 돌려주려고 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일 때 이 법원이 판결을 어떻게 때리냐면은 상환기간 허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예할 것을 허락하는 거죠. 유예할 것을 허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을니는 해당 목적물을 갑한테 돌려줘라. 그리고 갑니는 빨리 새로운 임차인 찾아서 줘야 될 돈 빨리 돌려주라라고 이렇게 판결을 때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판결이 떨어졌을 때 더 이상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예. 자, 따라서 이제 5번이 맞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 유예 기간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딱 본 순간서 바로 상환기간 허여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예, 좋습니다.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자, 1번.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점유 매개 관계에 의해서 유치물을 간접 점유하는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간접 점유의 형태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어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까? 자, 만약에 을이 갑 소유의 주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하고 있어요. 근데 이 유치권자 을이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얘가 그럼 이제 임차인이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임차인이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하는 거죠. 그리고 을이 이제 간접 점유라는 거죠. 임대인의 지위에서. 임대인은 꼭 소유자이어야 됩니까? 아니,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예, 이런 경우 해도 괜찮아요.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간접 점유의 형태로서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예?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해당 목적물을 임대차하기 위해서는 갑의 동의가 필요해요. 소유자 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필요합니다만 어쨌든 간 동의를 받았을 때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유치권을 계속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죠? 예, 좋습니다. 자, 따라서 1번은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유치권자는 매수인에 대해서도 피담보 채권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 청구할 수 있습니까? 유치권자가? 변제 청구 못합니다. 하지만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요. 자, 이건 이렇게 좀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자, 만약에 을이, 자, 저당권자입니다. 자, 만약에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을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매를 넣습니다. 자, 이렇게 경매를 넣는데 경매 들어가기 전에 경매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등기를 하게 돼요. 등기부에. 근데 경매 개시 등기가 있기 전에 유치권 같은 경우는 대항력이 있습니다. 경락인에 대해서. 근데 경매 개시 등기 후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이 유치권은 대항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저당권자가 일단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갑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를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근데 아직 경매를 개시하겠다라고 하는 등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병이라고 하는 애가 해당 목적물에 대해서 유치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뭔 상황인지. 예.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그 이후에 이제 경매가 들어가 가지고 요렇게 새로운 소유자, 경락인이 등장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대항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경매 개시 등기 전이라고 한다면은. 근데 경매가 개시된다라고 하는 등기를 이미 저당권자가 했고 그 이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때 유치권이 물론 성립은 하지만 이 경락인에 대해서 더 이상 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셔야 돼요. 예. 하지만 지금 선다에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유치권자가 경락인에 대해서 변제를 청구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변제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변제 청구 안 돼요. 하지만 변제 청구는 안 하지만 계속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실상은 변제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예, 예. 변제 청구 못 합니다. 경락인한테. 예,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유치권을 행사하는 동안에는 피담보 채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진행됩니다. 예. 피담보 채권은 피담보 채권대로 소멸시효가 진행이 돼요. 그리고 피담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인 거죠. 4번.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과실에 수치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죠. 예, 충당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5번. 유치권자가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며 이를 사용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지금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사용하는 거 이거 뭡니까? 아까 했죠? 네 글자였어요. 보로 시작합니다. 예? 보존행위죠. 보존행위. 보존행위 무제한적으로 가능하다 그랬죠? 유치권 소멸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 좋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보겠습니다.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자, 1번. 건물의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다. 맞죠?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입니다. 자, 다음 2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후 그 소유자인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건물의 점유를 이전한 경우 공사대금 채권자의 유치권은 성립할 수 없다. 어떻습니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성립은 해요. 성립은 합니다. 지금 이 밑에 거 요거 얘기하고 있죠. 자, 경매 개시 등기 후에 만약에 유치권이 들어왔다. 그래도 유치권이 성립은 해요. 성립은 하지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좋습니다. 따라서 이제 2번이 바로 틀렸습니다. 이런 거 까딱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놓으세요. 자, 다음 3번. 건물에 대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죠. 예, 역시 보증금을 가지고는 유치권이 안 된다고 그러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경매 개시 결정의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는 저당권이 실행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매수인에 대해서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물어보고 있는 거는 유치권자가 이런 경우에 대항력이 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대항력이 있다 없다? 있죠. 경매 개시 등기 전이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자, 다음 5번입니다. 유치권자에게는 우선 면제권 인정 안 된다. 그렇죠. 예, 무리 없죠.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제 10번 보겠습니다. 유치권 소멸 사유가 아닌 겁니다. 자, 1번에 혼동. 예, 혼동으로 소멸하죠. 유치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면 혼동으로서 소멸합니다. 자, 2번 점유의 상실. 그렇죠. 점유가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소멸해버리는 거죠. 3번 유치물 멸실. 예, 맞습니다. 유치물이 없어져 버리면은 더 이상 유치권 행사할 거리가 없죠. 자, 4번 제3자의 유치물 보관. 자, 이거 어떻습니까? 제3자한테 유치물을 보관시켰어요. 유치권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왜 안 합니까? 이때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있어야 돼요. 뭐가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예, 간접 점유가 딱 떠오르셔야 돼요. 아, 좋습니다.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얼마든지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고요. 자, 만약에 을이 유치권자입니다. 을이 유치권자인데 이 유치권자 을이 해당 목적물을 임치를 하는 거예요. 임치. 그러면 이 병 같은 경우가 이제 받을 숫자를 써서 수치인이라고 하고 을은 이제 임치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임치가 뭐냐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관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해당 목적물을 네가 좀 보관해 달라는 거예요. 병한테.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임치입니다. 임치. 그러면은 수치인이 어쨌든 간에 해당 목적물을 직접 점유를 하는 것이고 임치인이자 그다음 유치권자인 을은 해당 목적물을 그렇죠. 간접 점유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간접 점유의 형태로도 유치권을 주장할 수가 네, 그렇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이 이제 소멸 사유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정리됩니까? 예. 자, 다음 5번입니다. 채무자 아닌 유치물 소유자의 변제. 채무자가 아니든 소유자가 맞든 아니든 어쨌든 변제가 되면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유치권은. 예. 자,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끝이 났습니다. 예. 좀 쉬었다가 아니면 좀 더 했다가 쉴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좀 쉬었다가 이제 저당권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